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굿모닝 대한민국에 대구 리포터로 나오대요. 애 아빠예요. 대구 리포터요, 대구? 대구 가서 뭐 먹고 막 이러는 거 나오는 거 많은데. 먹고 막 그 부분 나와서 저 지금 청바지를 들고 갓밥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요? 힘든 부분만 눈에 남았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만 눈에 남으셨네요. 또 그런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3월 MBC가 검언 유착 관련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라는 분이 SNS에 올린 글이 이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고 이게 이 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언급됐다면서요? 네, 이 권경애 변호사가 그제죠.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MBC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의 이 녹취록을 이제 보도를 하기 전에 네. 그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한동훈은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네. 미리 알려줬다라는 주장이어서 MBC 보도를 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라든가 관련 기관의 장들이 알고 있었다. 네네 뭐 그런 주장이어서 예. MBC와 이 정권이 유착된 거 아니냐 이른바 권한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이 고위 관계자가 이 한상혁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네. 이에 관련해서 이제 야당도 어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까지도 네. 언급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에 대한 그 통화 기록 같은 것들 다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고 그때 이 나온 얘기는 한상혁 위원장의 얘기는 뭐 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는 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통화 시점 자체가 그 MBC 보도가 나오기 전이 아니라 네. 나온 다음 방송이 된 후에 전화 연결을 했다. 네, 전화를 했다. 정확하게 9시 한 몇 분쯤 된다라고 이 본인의 통화 그 목록까지 네. 통화 내역까지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SNS에 공개를 한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것이 됐고 이 권경애 변호사도 이 점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 점을 인정을 하고 기억에 좀 오유가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얘기를 한 대로 통화를 한 시점은 그 보도가 나온 이유가 맞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 통화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재차 얘기를 했는데 네. 한상혁 위원장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권경애 변호사가 뭐 그게 이 최동욱 쫓아내고 윤석열을 내친 박근혜 정부 시절 때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따져 묻자 하지만 뭐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 좀 상반되게 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 좀 짚어볼게요.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 보도의 내용을 뭐 정부의 관계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거잖아요. 이 보도가 MBC에서 이제 나오기 전인데 근데 MBC가 이걸 보도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이제 하나의 검찰이다 보니까 좀 살짝 그걸 하기 전에는 정부 측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내야 될까 마야 될까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말이 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러면 권한 유착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그 MBC한테 그 제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MBC에서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기사를 쓰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MBC 쪽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MBC 쪽은 뭐 이른바 이제 뭐 그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뭐 어떤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MBC의 뭐 입장이고 뭐 지금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나 뭐 이른바 이제 뭐
그 또 다른 뭐 통화를 한 당사자로 윤도한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목이 됐는데 윤도한 수석은 아예 뭐 권경혜 변호사를 모르고 통화를 네.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한상혁 변호사 역시 뭐 본인이 뭐 보도 내용을 몰랐고 그리고 그 통화에서는 뭐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NS에 한 변호사의 글이 네. 주장이 이제 나왔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본인들 해당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까지도 인정이 되는 네네. 이런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가운데 언론에서 이렇게 막 권언유착이라고 단언져서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그 일종의 이제 권언유착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네. 특정인에게 가서 일종의 이제 협박성 취재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취재를 하면 취재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뒤에 검사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됐던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은 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권언유착이라고 불렀던 건데 네.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사건이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유착 이런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뭐 KBS와 MBC가 뭐 녹취록 관련 보도를 했을 때도 이제 뭐 다른 언론이나 야당에서 검언유착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KBS나 MBC도 그렇고 이게 좀 피의사실 공표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언론사의 관행으로 좀 보이긴 했는데 이것을 검언유착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이렇게 검언유착이라고 주장을 했던 다른 언론사들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고 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칭을 규정하고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뭐 나오는 족족 무슨 유착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파고 기자는.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을 해요. 우리 맨 처음에 이 주제를 다뤘을 때는 석 달, 넉 달이 아마 됐을 거예요. 더 많이 네.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물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기자 한 명이 그 어떤 검찰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지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권언 유착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제 국민하고 언론이 어느 정도 이러한 부합리적인 불합리하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도덕적인 행동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지 못하는 수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의혹은 나오곤 있지만 명확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거 아니었지만 그렇게 버정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뭐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뭐 달리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보통 몇 년 전이었으면 이 정도 사건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예. 지금은 이 정도 조그마한 실마리로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느냐를 보고 이제 우리의 언론 수치하고 국민 의식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론 자유 같은 것들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제가 헷갈렸어요.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때 상당히 이게 부각이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좀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에 허위 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최근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식인. 왜냐면 그중에 한 명 제 페북 친구예요. 아 그래요? 조 장관이 또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알리고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 법적 대응을 하는 중에 있고요. 이 법적 대응을 하는 기준도 이 조국 전 장관이 그 나름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적시하고 있죠. 네네. 그 허위 사실 보도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이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비판적 의견 그리고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서 감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것이 이제 본인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허위사실 보도 유포 관련된 그 건으로 이 월간조선의 우종찬 기자 그리고 채널A 조영민 기자, TV조선 정민진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린 그 몇몇 기자가 아닌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다라고 덧붙였는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이 또 고소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됐고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로 1년 전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 시점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후에 가을까지 거의 100만 건 이상의 뉴스가 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지 네, 않습니까? 포털에서 그냥 단순하게 검색을 해보면 그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이후에 상당수의 뉴스들은 또 삭제가 됐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 네네. 또 그걸 또 캡처해서 또 조국 장관에게 또 보낸다는 또 누리꾼들도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정정보도 청구가 보도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기한을 넘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은 상관이 없죠. 네, 맞습니다. 뭐 정정보도 청구는 뭐 실제로 6개월 안에 그 소송을 이제 걸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도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나오곤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사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거는 기자로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언론에 좀 약간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줘야지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좀 약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그 조국 전 법무장 사건 때 보듯이 이제 대놓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못하니까 국민한테 나쁜 사람일 그런 이미지를 주게끔 이렇게 좀 약간 허위 사실을 가지고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큰 처벌들 없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통해서 인신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국 사태 일종의 좀 약간 샘플로 둬서 이제 앞으로 좀 약간 언론이 네. 이런 좀 약간 선전에 좀 약간 도구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동의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많이 좀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만약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이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반론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가도 법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 전화나 이제 메일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얘기만 알려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았다는 걸 또 뭐 기사에다 많이 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만 들어가도 이게 법적으로 보통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반론권을 위한 취재조차 안 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또 올 봄이었습니다. 예. 4월 총선 이후에 또 문제가 됐었던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허위 사실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 때문에 지금 정의기억연대도 법적 소송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법적 소송 전에 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뭐 그 언론사들과 좀 조정 절차를 거쳤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정정보도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면은 정정보도가 사실 양쪽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보통 정정보도를 잘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정정보도가 계속해서 나올 만큼 이 사실관계에서 좀 확실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그 서울경제가 정의기억연대가 국고보조금에서 이 장부보다 3천만 원이 없어졌다. 3천만 원을 마치 유용한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울경제가 기사에 썼던 이 국고보조금 중에 3천만 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어디서 갖다 써서 없어진 게 아니라 3천만 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3천만 원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사실관계가 좀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팬이죠. 그 아미가 기부를 한 패딩이 할머니들에게 안 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택배 송장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확히 사실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정정 보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 우리 누리꾼들이 자꾸 이제 댓글로 다르기도 하고 우리한테 문제다 보내주고 하는데 언론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 개혁을 이렇게 국가가 와서 뭐 해주는 거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시간하고 좀 어느 정도 재정을 이제 지원을 해서 네. 이렇게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면 이제 그거는 큰 선례가 돼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언론이 앞으로 더 조심 있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국가가 무슨 개혁안을 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잘못된 보도를 한 기자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오보라든가 허위 과장 보도를 한 기사를 쓴 기자가 사내 뭐 기자상 뭐 대상을 받았다. 뭐 이거는 뭐예요? 네, 한국경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 그 한국경제가 이 정의연 사태가 불거진 뒤에 네.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대상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그 결정이 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 결정이 나기 하루 전에 한국경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달의 기사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썼다라고 상을 준 거죠. 근데 그게 오보였다고요? 오보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중앙대 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열 언론인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오보의 상을 준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원 좀 얼마 전에 이 와치독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 이 알바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이 공항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 이 보도였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악의적인 보도로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뉴스원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달의 기사 최우 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여를 했습니다. 네. 오보를 했는데 상까지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나오죠. 예. 말이 안 나오는데 뭐라고? 저 여기 KBS인데 저를 징계 받게끔 만드시려고요?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딱 냈을 때 이게 정확히 사실관계인지 아닌지 뭐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데스크의 역할인데 네. 이 데스크 자체가 그 역할에 소홀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게 뭐 어떤 논란이 일으키든 일단 좀 화제를 일으킨 기사라면 뭐 상을 주겠다라는 일종의 신호 아니냐. 이 신호가 기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캔들로 이제 인정되는 기사 자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 거는 기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예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그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이 바로 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KBS 우리한테 상 안 줄 거예요. 자,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 시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